네, 안녕하세요. 이동국입니다. 예전에는 뭐 잠시 대박이의 아빠로 많이 불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 직업은 오랫동안 하나였습니다. 축구 선수였고요. 골로 증명하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생각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 우루과이전에서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 마침 저한테 또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근데 골키퍼와 1대1 되는 그 순간이 매일 밤 자면서 제가 상상했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이미지였고 많은 반복적인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고 그 장면인데 왔다 라고 해서 슈팅을 했죠. 하지만 그날 비가 내렸고 운동장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공이 천천히 굴러가면서 골키퍼 다리 사이에는 빠졌지만 수비수가 와서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잘못 맞은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얘졌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못 들어간다. 이제 한국 못 들어갈 것 같다. 솔직히 이 장면을 보신 분들 중에 솔직히 욕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 다 알고 있고요. 뭐 그 전설의 물의 오리슛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는 원래 욕을 많이 먹어요. 물론 잘해서 이길 때는 뭐 환호와 칭찬과 뭐 그렇게 하지만 못할 때는 온 국민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역대 스트라이커 중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선수가 아마 저일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 시대 때부터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욕을 많이 먹은 선수들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뭐 황선홍, 최용수 선배님들 뭐 훌륭하시지만 사실 뭐 저보다 더 좋은 찬스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인터넷이 없어서. 뭐 상상만 해도 뭐 아찔한 순간이죠. 저는 뭐 컴퓨터 켜놓은 것마다 제 이름이 달린 문장이 막 쏟아지죠. 왜 이걸 못 넣냐? 뭐 나도 그건 넣겠다 말부터 시작해서 뭐 차마 담기 어려운 그런 말까지 온갖 비난과 욕을 제 눈으로 마주쳐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자고 생각을 했죠. 전 세계에 연봉을 받는 자리는 스트라이커예요. 왠지 아세요? 그 비난의 값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너는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욕을 먹어도 너 돈을 많이 줘서 욕을 먹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20살 때 프로로 데뷔를 해서 42살까지 뛰었습니다. 23년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왔고요. 공식 경기를 따져보니까 845경기를 뛰었더라고요. 뭐 대표팀 뭐부터 시작해서 다 공식적인 경기. 근데 제가 가지는 어떠한 화려한 기록보다 이게 뭐 더 값지다고 생각 드는 건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프로로 갈 수 있냐 바로? 거의 없어요. 확률상. 근데 만약에 한 명이 가죠? 간다고 해도 그 프로에 있는 그런 선수들 15년 동안 거기에서 난다 긴다 하고 버텼던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나오는 선수들도 너무 많고 거기서 버티는 선수들은 그 다음에 오면 또 강한 상대하고 또 경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40경기라고 했을 때 23년 동안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베스트 11에서 40경기를 20년 동안 뛰어야지만 845경기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니까 계속 제 어깨를 좀 약간 두드려 주고 싶고요. 네.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을 맞는 건 잘 나가던 순간이나 그 힘들었던 순간이 아니라 그 찰나 그게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화려한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다음 날 무너졌다고 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다시 운동화를 신고 훈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이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2002년 제가 월드컵에 합류를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2006년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그런 거를 4년 동안 다 쏟아 부었어요. 몸 상태도 뭐 경기력도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 정도로 준비를 했고, 2006년 월드컵 2달을 남긴 시점에서 포항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골을 넣었죠. 1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85분 정도 됐어요. 볼이 좀 길었는데, 보통 이제 85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은 뛰다가 포기를 합니다. 왜? 이걸 안 잡아도 우리는 좀 리드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의 이동국은 그걸 가서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뛰어갔죠.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뛰어갔는데 방향이 전환되면서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제 귀 속에 들렸어요. 그러면서 딱 넘어졌는데 통증도 통증인데 내가 처음 느끼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불안해졌죠. 이제 뭐 월드컵 2개월 남긴 상황에서 무릎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약간 좀 불길한 징조였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병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병원에서 주치 3명을 모시고 진단을 하는데, 이미 밖에서는 지금 이동국 쓰러졌다, 외신도 대한민국 첫 번째 옵션 스트라이커 뭐 쓰러졌다, 뭐 무릎 부상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주치 말 한마디에 바로 이게 진단서 하나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도 이걸 보면은 월드컵을 나갈 수 있냐 못 나가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 밖에서 지금 외신들은 막 기다리고 있고, 이 말 한마디 나가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축구 선수가 이런 부상들을 많이 치료해봤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독일로 가죠.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어떠한 부상인지, 이거 만약에 이 부상에서 월드컵을 만약에 못 나가게 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지 정리를 하면서 독일로 향합니다. 검사를 받고 이제 닥터하고 이제 상담을 하죠. 그런데 한참 동안 얘기를 해요. 한 30분 동안 얘기하더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미안하다. 이번 월드컵엔 너의 자리는 없을 것 같다. 수술이 불가피하다. 너의 눈이 너무 간절해서 바로 말해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멍해지면서 지난 4년 동안에 내가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요.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날 밤 이제 숙소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놓고 막 정리를 하죠. 그때 그 느꼈던 감정과 지금까지 왔던 감정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라는 게 이게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지금 사람의 몸이 신기하다.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울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또 밝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이 돼 보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창밖을 보는데 해는 떠 있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 그래서 어차피 이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자. 일단 인정을 하고,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6개월 뒤에 빨리 수술해서 6개월 뒤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자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경기를 뛰었다고 했을 때 1년이라는 더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어. 지금 6개월 부상이면은 너무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6개월 부상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현지에서 재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들어올 때 이제 또 마중을 나가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합류를 못해서
그 세상을 등지면서 살았다고 했을 때 2006년의 월드컵은 난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좀 후회 없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거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 없이 준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질 수 있구나. 그게 당시 저한테 정말 큰 깨달음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2007년 영국에 진출했다가 짧은 생활을 정리를 하고 K리그에 복귀를 하죠. 반 시즌을 뛰고 겨울 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축구 선수들은 다 휴가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 나이 든 선수들은 좀 딴 팀 알아봐야겠다. 감독만의 뜻은 아니고 구단의 약간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전화를 온 것 같고요. 난감했죠, 저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의 나이는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죠. 계약 기간이 1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안 쓴다 그러면 나 그냥 벤치에 앉아 있던 뭐 나 그냥 자녀 연봉을 받는 첫 번째 옵션이 있고 두 번째 옵션은 다른 팀을 알아보는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팀을 알아봤고 그래서 맞는 팀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전북현대라는 그런 팀이고요. 그때 전북현대는 정말 좋은 팀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화려하지만 그때는 우승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제 자신도 여기서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강희 감독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아직도 인상 깊은데 동가 지금 너의 그 경기력이 지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난 너가 지금까지 해온 걸 알고 있고 그건 너의 몸속에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끄집어내 줄게 라는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고요. 저는 생각을 했죠. 감독님의 지금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 선택은 맞는 것이다.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동계훈련을 갔어요. 근데 연습 게임을 하죠. 10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뭐 감독님은 쏘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조급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에서는 약간 좀 어둡더라고요. 그렇게 시즌이 시작되고 첫 홈 경기부터 골을 넣기 시작합니다. 2골을 넣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해에 22골을 넣어서 K리그 득점왕, 첫 MVP 그리고 전북현대의 첫 번째 우승컵을 안겨줍니다.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네.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거죠. 저를 방출했던 그 구단 관계자들까지 추가 전화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힘이 됐고 이때 저는 몸으로 배웠어요.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기회를 계속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북에는 5번의 우승을 더 하며 그 왕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요. 저는 역대 최고 많은 득점 200득점을 돌파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월드컵 2018년을 앞둔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당시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님이셨고요. 동구가 너가 좀 와줘야겠다. 좀 당황스러웠죠. 10년이 지났고 나이 든 선수들은 다른 팀 알아봐라 라고 했던 감독님이에요. 저는 근데 39이었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저를 찾은 거죠. 이번에는 팀의 분위기가 더 좀 잡아줄 그런 고참 선수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너가 해서 예선을 통과해도 본선을 데려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고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며칠만 좀 시간을 달라 그랬고 생각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제가 19살 나이에 월드컵을 나갔죠. 그때 차범근 감독님이 저를 당장 그 큰 무대에서 쓰려고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린 유망주로 큰 무대를 경험을 해보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갔을 거고, 이제 39이 돼서 나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 후배들한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선까지만 하는 게 내 임무라고 하면 하고 빠져주고 그 젊은 선수의 경험을 넣어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표팀에 처음 훈련을 하러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경기 대표팀에 가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나이 차보다 감독 코치들하고 나이 차가 더 적어요. 심지어는 뭐 그때 당시에 차두리 코치는 저보다 후배예요. 뭐 김남일 감독은 뭐 어릴 때부터 같이 뛰었던 그런 그 형이었는데 갑자기 코치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주고 최고참으로서 다독여주고 이 두 경기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과를 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선수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무대를 지탱해주는 사람으로 돼야겠다. 그런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환을 바꾸다 보니 오히려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당시에 대표팀은 앞으로 있을 두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지면 월드컵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첫 경기를 홈에서 이란이랑 붙게 됩니다. 경기 종료 2분 전 저한테 교체로 들어가라고 이제 하죠. 근데 보통 그 마지막 교체를 할 때는 시간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상 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신인 선수들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이건데 39의 베테랑 선수를 2분을 뛰게 한다? 머릿속이 혼잡해졌죠.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불렀나? 약간 좀 입도 나오고 딱 섰어요. 라인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고 관중석에서 응원 소리와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와 내가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받아본 그런 함성 중에 가장 열정적인 그런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장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 선수들보다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뛰고 있는 11명, 22명 선수들보다 가장 에너지 넘치는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미친 듯이 들어가서 경기를 뛰었죠. 그때 그 공기와 함성과 밑에서 쳐다본 그 팬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고, 그게 아마 내가 평생 가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국이라는 이름에 보내는 그런 응원이라기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그런 박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대표팀 경기는 완벽하게 끝났고요.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월드컵을 진출을 시켰죠.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제 축구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언제나 중요한 경기가 있는 앞에서 항상 넘어졌고 기대했던 순간마다 부상이 왔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되게 안쓰러워해요. 그러면서 가장 좀 물어보는 말이 그때 그 슛 그게 들어갔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저는 이러죠. 아니요. 오히려 그 골을 내가 만약에 넣었다면 더 빨리 은퇴를 했을 거예요. 결국 그때 그 실패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하나 더 있죠. 인생에는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해서 결과가 꼭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떠한 결과가 오든 그 결과에 부끄럽지 말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과정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죠. 지금 어떠한 결과 앞에 서 있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마음이죠. 845경기라는 그 숫자는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흔적입니다. 저는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닌 또 다른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경기장에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과정이 모이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될 것입니다. 저의 845경기가 그렇게 채워졌듯이 여러분들의 경기 또한 그런 날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끝까지 뛰어보세요. 결과가 언제나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 운동화를 신는 건 나의 선택이었죠. 저는 그 선택을 23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